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한 간략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거 시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인데 제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시험에 대한 이제 소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서 접수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일정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서 이제 원서 접수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수업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최근 기출문제도 여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시험은 이론 30점, 실무 7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이 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론과 실기를 한 번에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부터 풀고 싶다 또는 나는 실기부터 풀고 싶다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보시게 되면 이론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구성이 돼요.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의 경우에는 이론이 8문제가 나왔는데 세무 2급은 좀 문제가 줄었죠. 대신에 세무회계 부분이 전산회계 1급은 이거 세무회계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전산 세무 2급은 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의 경우 전산회계 1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시험에 나오지만 전산 세무 2급은 소득세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의 경우에도 사실 기초정보관리, 정기분 재무제표, 오류수정 이런 거는 다 맞추거든요.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다 맞추니까 이런 거를 빼고 다른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먼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작업을 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없는 거는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식들을 작성하는 게 10점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의 경우에는 오류수정과 결산 합쳐가지고 5문제가 나오는데 전산 세무 2급의 경우에는 오류 수정 문제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결산이 그냥 5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원천징수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원천징수 부분은 주로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가 추가가 됩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2025년도의 경우에는 연 7회 시행인데 여기 세무사회에 자격시험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조금 내려오시면 원서 접수부터 해가지고 시험일자 발표일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 안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합격률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산세무 2급이죠. 사실 이게 좀 가끔 가다 보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 27 했다가 많이 붙을 때는 50% 넘게 붙은 회차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를 할 때 출제하는 측에서
전산세무 2급을 목표 합격률을 대충 한 25에서 30% 정도를 목표 합격률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럼 조금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 조금 몇 문제 더 추가를 해서 합격률을 낮춰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합격률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좀 빼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제가 강의하는 책이 좀 강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고, 좋은 강의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책과 좋은 강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들으면 그 헛수고죠. 특히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좀 문제점이 수업 시간에 뭐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합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핸드폰 게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핸드폰으로 뭐 게임 자동 사냥 돌려놓고 이제 강의 들어야 된다? 집중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교재는 2025년도에 나온 퍼펙트 전산세무 2급 도서출판 배움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도서 출판의 배움에서 나온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곳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뭐 인터파크라든가 아니면 뭐 쿠팡이나 옥션에서도 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뭐 홈페이지가 있겠죠. 이런 데서 뭐 별도로 구입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책 한 권이 이론과 실기,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한 권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강의를 하면서 앞뒤로 이동할 수 있음.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책을 반으로, 이게 책이 좀 두껍기는 하죠. 이게 대학교 교재에 비해서는 뭐 그냥 뭐 평균적인 것 같은데,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책에 비해서는 엄청 두껍네 하고 이거를 자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르려면 좀 잘 잘라야 돼요. 근데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이론과 실기,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좀 앞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는 안 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실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 앞에 이론 300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 학습했잖아요 하고 이론 300페이지를 찾아보는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강의의 특징, 출제 경향 분석. 자,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는 홈페이지 몇 군데서 좀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냥 책에 있는 것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이게 몇 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나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럼 기출문제 115에 3번에 나온 문제니까 뭐 찾아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최근 한 20회 정도 기출문제를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풀어봤어요. 또 혹시 내가 옛날에 좀 이거 강의하던 방식대로 몇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도 출제위원들이 가끔 이제 물갈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출제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 앞에서 출제했던 내용 저거는 안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좀 흐름이 한 2, 3년 주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는 짧게 진행. 그러니까 제가 예를 적어봤죠. 어떤 선생님들은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 분도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60분 강의할 내용이 있으면 뭐 15분 곱하기 4회, 뭐 20분 곱하기 3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질만 하면 다음 강의로 이렇게 넘어갔네. 또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특정 부분만 찾아서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강의가 뭐 1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듣고자 하는 부분을 찾는데 클릭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짤막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가급적 많은 문제풀이. 그러니까 학원 내에 나가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나오는데 이런 책을 주고 60분 동안 강의를 해라, 끝내라 이러더라고요. 시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 아마 절반이나 풀려나? 그러니까 대충 건너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건너뛰면서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이 문제는 왜 풀이를 안 해주나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문제 대부분 다 풀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인터넷 강의는 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여서 책에 있는 내용들 다 풀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만의 특징.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다 하시죠? 자, 이거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금요일 날 오후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한다가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홈페이지에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럼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이미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 퇴근을 했으니까 토일, 그 다음에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이런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네.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우리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해 주세요. 그럼 또 제가 이걸 보고 답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받기까지 한 거의 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월요일이 뭐 휴일이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럼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런데 카톡으로 물어보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답변을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 또 제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제가 답을 해주면 질문하신 분이 선생님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해줬구나. 저는 이 부분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 추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좀 피드백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다들 또 자기 사생활 있고 좀 강의 끝나고 나면 쉬고 싶어 하고 뭐 그러시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답을 안 해줄 텐데 오직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카톡으로 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좀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수험생의 자세.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7시간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6일 동안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7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1시간씩 7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랫동안 공부하고 담을 쌓았던 분들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시작하는 데까지 낭비되는 시간도 많고, 아까 전에 제가 주 6일 공부 안 하고 7일째 7시간 한다? 개인적인 약속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공부 안 하면 한 주 싹 다 날아가는 거죠.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 이거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듣는데, 수업 듣는 때는 다 내용이 알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안 풀리네. 저 영어 공부할 때도 옛날에는 막 영어 단어장을 사가지고 영어를 막 외우거든요. 그럼 사실 단어장에 영어 예문 같은 게 있는 단어장들이 있었어요. 왜 있겠어요? 네가 공부한 영단어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여준 건데, 이것도 영어 문장 보기 귀찮아서 또 다음 단어 외우고 다음 단어 외우고 그러면 나중에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이거 지문을 독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들으면은 다 알 것 같죠.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진짜로 이해한 거 맞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틀리잖아요. 에이, 기분 나빠가 아니라 틀리면 어떻게 보면 좋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어서 함정에 빠졌구나. 자, 이거 틀린 문제를 복습을 하라는 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안 틀려야지. 그럼 이제 자기 실력이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20문제를 풀었는데 푸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다 맞췄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 덕분에 또 내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일단 제가 교재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